자, 이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세 곳 찍어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경기 북부 쪽에 네. 의정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의정부요. 싶고요. 네. 이게 이제 가격 상승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한데 네. 최근 들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오르니까 나도 오르지 뭐 그렇죠. 이런 게 많아요. 네. 또 그게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정부는 이제 경기 북부 쪽인데 서울 쪽에 붙어 있는 거는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제일 뭐 가격 상승률도 그렇고 네. 가격도 좀 미미했던 곳이기 때문에 의정부가 올라갈 여지가 없었죠. 관심 안 가졌죠,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동부권 쪽에 굉장히 개발 계획도 잡혀 있으면서 네. 그 노원구 쪽에 재건축이 이제 임박하다 보니 목동과 같이 지어진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뭐 무시무시해졌습니다. 네. 예. 예전에는 그 뭐 노원구나 이쪽이 6억 넘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6억 심지어. 근데 네. 지금은 절반 이상이 6억이 다 넘어간 상태고, 말입니다. 네, 뭐 어마어마해졌죠. 그래서 그쪽 일대가 가격이 올라가고 도봉구도 상승률로는 거의 그 25개 중에서도 탑에 들어갈 정도로 네. 상승률은 거의 30% 수준이고 연 엄청나게 30%.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정부 쪽도 가격이 들썩들썩해지는 거고 의정부 쪽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럼 여기도 괜찮아지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폭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위쪽에 양주, 의정부 의 양주도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이상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쪽이 어떤 주변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은 뭐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남이나 목동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뭐 이런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가격이 집값하게 많이 올라가니까 네. 좀 밀려서 의정부 쪽으로 빠지는 수요도 많이 따라가는 있겠네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 갔다 왔는데 뭐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 의정부뿐만 아니라 의정부가 또 올라가니까 동두천까지도 올라갔어요. 지금 맞습니다. 가격이. 동두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참 항상 지나고 보면 느끼는 거지만 좀 사둘 걸 맞아요. 이런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네, 의정부. 네, 두 번째 어디 추천드리나요? 두 번째는 이제 광명. 강명이요. 네, 네. 광명. 광명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쵸.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추가 상승 여력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위치가 워낙에 좋죠. 서울이나 다름없는 생활권이고 네. 또 이제 가산이나 구로 쪽이 가깝다 보니까 회사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됐잖아요. 광명이라는 곳도. 그렇죠. 광명 역세권 개발이 대박을 쳤고 뭐 4억에 분양한 것들이 뭐 14억, 15억 하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기존의 뭐 재건축은 좀 느리지만 재개발은 이제 입주한 것도 있고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2,000세대, 3,000세대, 심지어 4,000세대 이상급들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 예, 그 지역 일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그 옆에가 이제 금천구나 구로구인데 금천구 구로구 쪽에 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수요도 흡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광명시의 어떤 전체적인 인프라가 발전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가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확연하게 들어갔죠. 굉장히 크게 잘 개발되고 있는 곳이구나. 네, 이런 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많이 돼야 되고 많이 언론에 오르내려야지만 네.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 광명은 그런 마케팅 효과를 많이 봤죠. 그래요. 예, 예.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에 그 공장들이 없어서 지식산센터가 들어오면서 기존보다 진짜 10배, 20배 이상의 근로자들이 생겼잖아요. 생겼죠. 네, 근데 수요자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주택이 아파트 단지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 수요가 또 강명으로 넘어간 수요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강명은 경기도지만 경기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서울 같아요. 네, 그죠? 서울 같습니다. 네. 실제 지역번호 02를 쓰는 곳이에요. 강명 그러게요.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강명. 마지막 세 번째 어디 추천하시나요? 마지막은 고양시 쪽. 고양시. 네. 네. 이게 고양시는 이제 창릉신도시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옆쪽인데 창릉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고양시가 가격이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과 우리 고양시 사이에 신도시가 또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우리보다 더 좋은 입주의 공급이 쏟아지니 우리는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격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창릉 신도시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전 청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고. 입지 좋죠. 네. 그럼 결국은 그거는 다 분양이 완료되고 프리미엄값이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주변의 친구들이 가격이 비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강남 옆에 있는 애들이 가격이 비싼 거고, 맞아요. 예, 위성도시 중에서도 분당, 판교, 과천, 뭐 위례 이런 것들이 비싼 게 강남이 다 가까운 그런 그쵸. 거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김포나 파주나 뭐 양주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이유가 네. 특별히 거기를 더 잘 져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입지 때문인데 그런 것처럼 창릉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그런 동네 옆에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특히 또 이제 1기 신도시다 보니까 30년 채워져서 리모델링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여기도 똑같이 이제 신축으로 변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1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는 시기에다가 창릉 신도시의 어떤 버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저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아직 싸요. 20평대까지 뭐 4억대, 4억 초 중반밖에 되지 않는데 용적률 좋은 것도 그러니까 지분이 낮고 용적률 좋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3호선 라인 중에 그 고양시 원당역이 있잖아요. 네, 원당역. 엄청 싸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싼 게 있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쪽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아파트인데도 뭐 3억 이하로 찾아볼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경기도 7개 중에 이제 3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도강 강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제 밀려나는 후보지 이제 의정부 추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서울과의 높은 근접성, 공이 쓰는 광명. 마지막 세 번째는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릉, 신도시, 인접지역, 고양시도 이제 눈여겨볼 곳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곳 요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승윤 대표님하고도 제가 이제 교류가 많은데 이승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90%는 지나고 오면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 거의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번 책도 꼭 이게 많이 90% 이상 맞춰지길 이제 기대합니다. 이 책 꼭 한번 사셔서 이론과 실물을 또 겸비한 우리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또 그런 또 길잡이 역할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